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 2016년도에 해외 취업을 해서 어느덧 싱가포르살이가 9년 차가 된 회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취업할 당시에는 해외 취업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몇 없는 블로그 후기를 보면서 가슴 설레는 꿈을 키웠었는데요. 요새는 해외 취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현재 미국 테크 회사에서 APEC 고객을 담당하는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 롤을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싱가포르 해외 취업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장점부터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영어권이면서 아시안이 주요 사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같은 에이시안 외국인이 싱가포르 사회에 들어왔을 때 인종차별 없이 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행히도 살면서 트라우마를 남길 만한 인종차별을 겪어보진 않았습니다. 뭐 출장 갔을 때, 특히 영미권, 여행 갔을 때 이제 서브트한 인종차별을 느껴본 적이 있지만 무시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거고 이제 응어리가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싱가포르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살지만 차이니스 싱가포리안이 대다수인데요. 75.9%의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양인인 저로서 이 사회에 스며들기 굉장히 쉬웠고 인종차별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영어권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콩도 파이낸스 관련된 회사가 많이 있어서 익스펫이 꽤 많이 살고 있지만 사실 로컬들이랑 중국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생활할 때는 중국어를 또 따로 배워야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싱가포르는 영어만으로 대부분의 로컬들과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도 언어 장벽 없이 싱가포르 사회에 금방 적응할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중요하죠. 우리 다 돈 벌러 왔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컨설턴트로 한국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8, 9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에서의 초봉 대비해서 월급의 1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싱가포르에서의 물가, 집값이 한국에서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지만 이 부분을 감안하고 나서라도 회사원으로서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세금 혜택입니다.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나라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적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연간 수입이 10억이라고 보면요. 싱가포르에서 연간 10억 이상 벌면 24%를 떼가고요. 한국의 경우 연간 10억 이상 벌게 되면 45%를 떼어갑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세금으로 나가면 속상하잖아요. 세금 혜택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싱가포르 달러 강세로 원화 대비 돈을 더 많이 번다. 제가 한국에서 싱가포르 취업했을 당시에 싱가포르 1달러가 한화 820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싱달러가 강세 추세로 있어서 1달러가 한화 1040원에 달하는 마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거지가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싱달러 강세여도 생활 전반에 큰 변화는 없지만 왠지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다섯 번째, 유연한 근무 환경.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꼰대가 없어요. 적어도 제 경험 내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실 꼰대 문화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해외 취업을 한 주요 원동력이 이 꼰대들 때문에 어, 특히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이 문화가 강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이제 좀 발언의 자유도 없었고 컨설턴트라는 롤 때문에 옷도 비싼 거 입어야 된다. 이런 월급은 올려주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내가 막내니까 회식에서 젓가락 놓고 고기 굽고 커피 타주고 이런 거가 너무 당연했어요. 이게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랑 누가 상사가 강압적으로 시키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꼰대 문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복장도 나라가 덥기 때문에 그런지 오피스에서 좀 프리하게 많이 입고 오는 것 같아요. 금요일이면 쪼리를 신고 와도 되고, 뭐, 파티 가야 되는 일정이 있는, 동료들도 있으니까, 금요일 날 이제 좀 파티복을 입고 오는 경우도 있고, 문제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떤 인더스트리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테크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프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전반적으로 한국 생활이랑 크게 괴리감이 없어요. 한국 음식, 문화 다 들어와 있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가서 사 먹을 수 있고 K마트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유럽에 잠깐 여행을 가도 이 김치를 사 먹을 수 없는 공간에 있으면 전 좀 힘들더라고요. 평생 김치 안 찾다가 김치 한 달 못 먹으면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CBD 쪽에 있어도 사람이 별로 이제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교통 체증도 적고 이런 사람 인구수로 인한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없죠. 그리고 동남아 여행을 제 집 넘나들듯이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단점이 강력합니다. 치명적이고. 첫 번째, 외국인으로서 잘리면 짤이 없어요. 바로 1개월 내로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외국인으로 비자가 회사에서 스폰서링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다. 그러면 이제 짐 싸서 빨리 나가야죠. 이게 되게 섭섭해요. 그리고 슬픕니다. 이제 우리 집이라고 부르는 자그마치 이제 그 10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의 터전인데, 회사에서 잘리면 바로 이제 쫓기듯이 나가야 되는 그 실정이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마음이 불안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외국인들 다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면은 다 이런 단점은 안고 가죠. 두 번째, 이것도 치명적인데요. 치솟는 월세 그리고 물가입니다. 이 월세가요. 진짜 싱가포르, 뉴욕 미친 듯이 올라갔다고 하죠. 제가 최근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연장을 했는데요. 이게 연간으로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보다 월세를 100만 원을 더 올렸어요. 근데 뭐 집주인도 먹고 살아야겠죠. 집 없어서 서럽습니다. 물가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싱글로 억대 연봉을 벌면 살만하지만 가정이 생기고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면은 억대 연봉이어도 쪼들리고 살 수 있어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퓨어 외국인들, 이제 회사에서 비자를 스폰서링 받는 외국인들은 자기 자식을 외국인 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공립학교 옵션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외국인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이 애들 교육비가 월간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이게 돈이 나가면은 쪼들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값이랑 물가를 감안을 해서는 살기 힘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외국인으로 집을 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 싱가포르 가버먼트에서 외국인이 아파트를 사면은 이 취득세를 60%를 때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이다라고 하면은 10억의 60%인 6억을 취득세로 고스란히 내야 합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외국인은 집 사지 말라는 거죠. 중국의 이제 엄청난 부호들 빼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외국인으로서 비자를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컬뿐만 아니라 익스팻들고 실직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로 특히 이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회사에서 자국민 또는 이제 PR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을 더 많이 고용하는 방향으로 자꾸 매년 더 향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으로 비자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해외 취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 있고 욕심 있고 파이팅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이어도 이제 비자 잘 받고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계절이 없는 게 단점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잖아요. 이 계절별로 할 수 있는 제철 음식, 뭐 액티비티 이런 게 여러 개 다양한데 여기는 사계절 내내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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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인생에서 이 계절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계절이 없는 게 또 단점으로 느껴집니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으로 싱가포르 해외 취업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시거나 이민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